간에서 만들어진 소화액인 담즙이 담낭에 쌓여 돌처럼 뭉치는 병, 바로 담석증입니다. 담석이 담낭과 담관을 막으면 통증은 물론 소화가 잘 안 되고 고열, 황달 등을 일으키는데요.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 지나친 다이어트 등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단순 복통으로 생각하고 방치해 심하면 당낭염이나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 안에 위험한 돌이 자라고 있다면 내 안에 돌이 있다? 담석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외과 하헌탁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헌탁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쓸개라고 하는데 이게 정식 용어로는 담낭이죠. 그리고 쓸개즙이 나가는 길을 우리가 담도라고 하는데 이 두 군데에 돌이 또 많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과장님 먼저 우리 몸에서 이 담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담낭은 간의 우측 아래에 있는 아주 작은 주머니입니다. 이 담낭은 간 내에서 시작해서 십이지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담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담낭의 기능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농축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위장간에 음식물이 도달했을 때 이제 호르몬이 분비하게 되는데, 이때 담낭이 수축하게 되면서 우리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이 중에서 담즙은 간에서 대략 하루에 1리터 정도 생성이 되고, 그 기능은 우리가 섭취한 그 음식물의 소화나 독성 물질의 배출, 그리고 콜레스테롤 대사 등이 있겠습니다. 네. 1리터나 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네, 그게 제 몸무게에 어느 정도 좀 차지를 하는 거.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아니, 궁금한 게 이 결석이라는 게 몸 안에 노폐물이 쌓여서 이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대체 왜 담낭에 이런 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 예, 뭐 담낭에 돌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에는 담즙 구성 성분의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담즙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정체되면서 이제 제대로 배출이 안 됐을 때,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담독에 염증이 생기면 담낭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담즙을 역시 배출하지 못하게 되니까 담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담석증이고, 그 외에도 담낭 용종이나 그리고 뭐 담낭의 운동장애, 그리고 예후가 안 좋다고 알려진 담낭암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서 저는 담석 생겼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과장님 국내 유병률이 꽤 높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도 뭐 원인 이야기 해주셨지만 분명히 또 원인이 있기까지는 위험 인자도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우선 서양에서는 약 10에서 20% 정도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마다 다르긴 하지만 5에서 10% 정도로 보고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한 10% 정도는 담석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점점 그 유병률은 높아지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위험 인자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점점 고령화되니까 고령화하고 비만, 또는 또 급격한 체중 감량이나 또 식이 습관이 너무 서구화가 된다든지, 그리고 임신한 여성들하고 경구 피임약의 복용으로 인해서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겨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이나 여러 가지 인종이나 가족령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혹시 이제 그 환자에 따라서 간경화나 췌장염 같은 병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이전에 위암 같은 걸로 위절제 수술 등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네. 좀 위험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또 흔히 알기로 담석증은 고령에서 많이 생긴다 이렇게 들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담석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최근 식이 습관이 많이 서구화가 되다 보니까 뭐 고지방식이나 고콜레스테롤식이, 그리고 또 섬유식을 적게 드시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도 담석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셔서 이제 진료를 많이 받고 계시고요. 또 워낙 요새 체중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급격한 체중 감소 자체가 또 담석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앞에서 담석증의 이제 또 위험 인자로 비만, 고지혈증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또 콜레스테롤이랑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담석의 주요 성분도 콜레스테롤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담즙의 구성 성분은 대부분은 수분입니다. 그 외에
콜레스테롤이나 담즙산염, 빌리루빈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궁금해하시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 약 5% 정도 네. 됩니다. 이들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의 조성에 이제 비율 문제가 생기거나 네. 또 담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담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담석의 이제 종류에도 크게는 콜레스테롤 담석이나 색소성 담석을 나눠 볼 수 있는데 사실 생기는 원인은 조금씩 다릅니다. 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색소성 담석의 비중이 높았으나 점점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고요. 하고 특히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담석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무래도 신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담즙으로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분비하는데 이게 이제 대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군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소리 없이 강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는 건데. 그래서 담석증인지 환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네. 건강검진 받다가 의외로 발견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담석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담석을 가지고 계셔도 한 7에서 80% 환자분들은 그 담석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던 분들도 한 매해 1에서 4% 정도 새롭게 그 증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증상이 뭐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윗배 불편함, 소화불량 이런 것도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보면은 위장 질환의 하나의 어떤 증상이잖아요. 맞습니다. 헷갈릴 수 있겠어요. 예. 우선 말씀하신 대로 담석증이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통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데 만약 복통이 발생하면 우상복부, 그러니까 우측 위쪽 배나 아니면 명치 부위에 그 통증을 주로 호소하시게 되고 네. 수시간 동안 지속되는 복통이 특징적입니다. 이 중에서 한 15에서 30%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급성 담낭용을 진행해서 응급수술이 필요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좀 모호한 증상,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오심, 구토 이런 증상을 호소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위내시경 같은 검사를 하셨는데 네. 특이 증상이 없으셔서 알고 보니까 담석증 때문에 그런 증상을 가지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항달이나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아,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인터넷 글이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됩니다. 그때 이제 봤던 글은 어떤 분이 밤에 막 복통이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급하게 갔는데 위경련인 줄 알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담석증이란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담낭 발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기름기 많은 식사를 이제 드셨을 때 특히 이제 밤에 네. 야식으로 급하게 드셨을 때 위경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응급실로 그 급하게 방문하셨는데 네. 검사를 해보면 위암 관련 없이 담석에 의한 담낭 담석에 의한 증상으로 이런 한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환자 입장에서는 배가 아파가지고 응급실까지 갔는데 담석증입니다 이러면 깜짝 예? 놀라죠. 놀라기도 하고 약간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맞아요. 한데 예. 근데 담석이 늦게 발견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치료를 좀 늦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혹시 이게 암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뭐 중요한 질문이신데 네. 담석 자체가 이제 담낭암의 주요한 위험 인자 중 하나인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담석으로 인해서 그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다 보면 이거 자체가 암 발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증상이 없더라도 무증상이더라도 크기가 한 3cm 이상의 되는 담석을 가지신 분들은 담당 절제술을 받으시길 권유드리고 만약에 크기가 아주 작은 분이시라면 가까운 병원에서 정기적 추정 관찰을 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증상이 생기신다면 빠른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담석증을 진단하는 검사들도 이제 종류가 다양할 거잖아요. 그 중에서 복부 초음파 찍는다고 하던데 제가 받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거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받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아닙니다. 우선 담석증의 진단은 뭐 여러 가지 검사들도 있겠지만 우선에는 여러 가지 병력 청취나 뭐 배를 만져보고 해서 이제 의사의 진찰로부터 시작하겠고요. 이런 임상 증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하면 혈액 검사나 초음파 검사 그리고 CT, MRI 또 담도 스캔 같은 걸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아까 예은 씨 말씀하셨던 네. 그 초음파 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 진단율은 약 85% 정도로 담낭 안에 있는 담석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석이 확인되면서 이제 수술을 계획한다고 하면 CT 사진을 보통 찍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CT를 통해서도 담석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염증이 있다고 하면 그 담낭 주변의 염증 파급 정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담도는 사실 여러 가지 기형적인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계획한다면 CT 촬영을 통해서 정확한 이제 정보를 가진 다음에 수술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담도 스캔 검사는 한 95%의 진단 민감률이 있긴 하나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흔히 시행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담석의 발생 위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담석은 주로 어디에 잘 생기나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치료 방법도 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우선 담석은 발색 위치에 따라서 간내 담석, 그리고 담간내 담석, 네. 그리고 담낭내 담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담낭내 담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낭 담석으로 인해서 이제 증상이 발생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담낭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이 담낭 절제술을 개복해서 배를 열어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수술 기술 및 도구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배에 몇 개의 구멍만 뚫려서 하는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개복하지 않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의사의 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이제 담낭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담낭 절제술에 이제 수술 적응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없더라도 크기가 한 3cm 정도 되는 그 담석이 가지신 경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복통이나 황달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담낭 용종이 동반되어 있거나 담낭암이 의심된다거나 담낭벽이 두꺼워지면서 석회화 등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일단은 뭐 시술이나 수술을 받더라도 담낭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죠? 아, 담석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그죠? 근데 사실 뭐 모든 수술이 장단점이 있듯이 복강경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혹시나 그러면 아,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좀 개복을 해야 돼. 크게 크면 일단 개복을 해야 됩니까? 네. 우선 담석 크기하고 그 개복 복강경 그 수술의 선택 방법에서 차이는 없고요. 웬만한 수술은 다 복강경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입원 기간도 짧고 또 흉터도 작고 하다 보니까 통증도 훨씬 적고요. 네. 그리고 미용적인 면도 당연히 좀 그쵸.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복강경 수술이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닌데 이 통상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개복 수술이든 복강경 수술이든 전신 마취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취와 관련된 합병증은 여전히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복 수술과 마찬가지로 상처가 곱는다든지 뭐 출혈이 생긴다든지 이런 위험성은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과 똑같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강 내에 저희가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합병증이 드물긴 하지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셨던 이제 개복 수술로 수술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복강경 수술을 하던 도중에 이제 개복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받은 수술로 인해서 복강 내에 장기가 과도하게 이제 들러붙어 있는 유착이 있다거나 아니면 쉽게 조절되지 않는 출혈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아주 진행된 담낭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개복을 먼저 진행하는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수술 기술 및 여러 가지 도구의 발달로 인해서 이러한 경우에도 복강경 수술로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은 추세입니다. 근데 과장님 그 수술하시면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뭔데요? 담석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예. 진짜 돌멩이처럼 생겼어요? 궁금하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뭐 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주 정말 딱딱한 네. 뭐 자갈 같은 그런 돌멩이 같이 그런 분도 있으시고요. 네. 아니면 진흙처럼 찐득찐득하신 분도 있고 아, 진짜요? 그건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크기가 진짜 큰 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받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한 거의 8, 9cm 정도 되는 것도 본 적은 있습니다. 예. 몸 안에서요. 네, 예. 공만하네요. 그분은 진짜 선생님한테 수술 받길 정말 잘하셨네요.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아까 담낭이 이제 소화를 돕는 기관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절제를 하거나 제거를 하면 일상생활하는데 지장 없을까요? 소화가 덜 된다거나 막 그러네. 많이 먹고 싶은데 적게 예. 먹어야 되고 막 그렇진 않아요. 우선에는 방금 예은 씨 그 질문하셨던 것은 네. 아주 흔히 그 많이들 환자분들께서 하시는 궁금해하시는 질문. 질문이신데 네. 오늘 아침에도 들었던 질문이에요. 진짜요? 예.
당연한 걱정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네. 몸에 있던 장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수술 이후 신체 변화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물론 이제 기능이 있던 장기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화에 한동안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아까 드린 대로 그 담즙 자체는 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네. 이 담낭의 기능은 그 담즙의 농축과 그 저장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담낭이 없다 하더라도 담즙은 정상적으로 간에서 배출되어서 담도로 통해서 이제 소화기관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농축된 기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안은 변이 좀 무르다든지 설사를 호소하신 분들이 있고 또 소화불량을 조금 호소하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적응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안심이네요. 수술 받아도 뭐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어요. 그리고 담낭을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은 돌이 쌓일 공간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담석증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데 네. 예. 담낭을 이제 이미 제거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담낭 절제술 받으신 분들은 담낭 담석의 재발은 당연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 그리고 담낭 담석이 또 담도로 떨어져서 담도 결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석의 종류 중에 간내 담석이나 담도내 담석인데 담낭이 없어도 이런 데서 결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예 발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환자마다 담석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작을 때는 그냥 뭐 수술 안 하고 뭐 약물 치료 같은 걸 받으면 좀 크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때요? 우선 담석의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수술의 적응증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로 추적 관찰을 권유드리고요. 하지만은 뭐 복통이나 소화불량, 항달 등의 증상이 있으시면 담낭 절제술을 시행 받으시기를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석의 크기가 작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그 크기가 작은 돌이 담낭에 있고 담낭간이라고 하는데 담낭간을 맞게 되면 그 염증이 발생하면서 급성 담낭염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담석증 환자 중에 한 10%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 진단이 늦어진 경우에는 담낭의 벽이 이제 썩는 계저가 생기거나 담낭이 터지는 담낭 천공으로 공방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물어보셨던 그 약물요법의 경우에는 수술 받을 컨디션이 안 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크기가 작은 콜레스테롤 담석을 가진 환자들에 한해서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 담석이 다 녹고 이제 용해된 뒤에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환자들에게 추천하지 않는 치료법입니다. 그렇구나. 그 담석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고 이제 조직 검사를 만약에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좋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에 담낭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과장님 이게 재수술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또 사실 재수술이면은 예후도 좀 걱정되잖아요. 가능한가요? 우선 그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오늘 좋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요. 오해네요. 네. 우선 그 담낭염으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들 중에서 네. 당연히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시행한 검사 결과에서 담낭암이 나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문헌에 따라서는 100명 중에 1명 정도 담낭암이 나온다고 보고도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분이 이 담낭암의 추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담낭 절제술만으로 치료가 끝나는지 그 적절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적절한 수술점 그 암에 대한 병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PETCT를 찍는다든지 종양 수치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2차 수술이 필요하면서 가능하다고 하면 수술을 시행 받으시면 됩니다. 시행 받으시고 예후는 이제 그 2차 수술까지 다 끝나고 나서의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서 담석이 콜레스테롤 그리고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칼슘은 우리가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잖아요. 그렇죠. 영양제로 많이들 챙겨 먹는데 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럼 칼슘을 먹으면 안 될까요?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신데 칼슘 복용이 담석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칼슘 복용이 필요하시다면 네. 잘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칼슘 먹는데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 문제 아하. 없습니다. 네. 이런 정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칼슘은 드셔도 된답니다. 자, 근데 사실 저는 치료에 대해서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로 결석이 있을 때는 그쵸. 왜 체외 충격파로 돌을 깨기도 하잖아요.
혹시 담석증 치료 때도 이 체외 충격파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 같은데. 스스로. 예. 네. 이 질문도 오늘 아침에 진짜요? 환자분에게 들었던 와. 질문인데 와 대박 예. 소름 돋는다. 예, 아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고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세석을 통해서 이제 담석을 치료하는 거죠. 요로 결석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셔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술 이후에도 이제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시술이 가능한 환자의 비율도 매우 적고요. 하고 한 이후에도 합병증을 재발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치료법입니다. 네. 철원 씨가 요로결석에 대한 질문을 해서 저도 하나 할게요. 요로결석 왜 크기가 좀 작은 경우에는 물 많이 마시면 이거 저절로 이렇게 오, 맞아. 소변으로 네, 배출된다. 네, 소변으로 배출된다 하잖아요. 혹시 담석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물 많이 마시면 저절로 작은 예, 거는. 뭐 어떤가요? 제가 비뇨기과 의사는 아니지만 네. 요로 결석의 경우에 소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라는 권고를 하고 또 그 미네랄 자체를 희석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담석의 경우에는 이제 담즙 배출 경로가 전혀 소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수분 섭취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연 배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먹으면 배만 부르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요로 결석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여름철에 왜 땀 많이 흘리니까 돌이 잘 생긴다고 하잖아요. 담석증의 경우는 어떤가요? 계절하고 관계가 있나요? 특별히 그 담석증이 발생해서 뭐 계절 여름이 특별히 더 잘 생기고 그런 연구 결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담석증 또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예방하려면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먹는 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담석증을 예방하려면 너무 서구화된 식사,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지방식이라든지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좀 자제하시고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권유드리고요. 네. 그리고 가식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 비타민 C 하고 만약에 피임약을 복용하신 분들이라면 적절한 사용 등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담석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원탁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